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다.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가 막심해서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무혐의 처리하거나요, 심지어 고소장을 아예 반려하거나 각하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가해자는 처벌도 안 받고 이중으로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진술을 어떻게 해야 억울함 없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고소인 조사 잘 받을 수 있는 꿀팁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사관에게 감정적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감정적인 진술은요, 사건의 핵심을 흐리고요, 수사관이 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고소라는 건요, 수사기관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의사표시잖아요. 수사기관은 내가 피해받은 돈을 받게 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조사를 통해서 범죄를 처벌하는 기관인 겁니다. 고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범죄의 성립입니다. 범죄를 성립시켜야 고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사관에게 감정적인 표현을 지나치게 하면은요,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수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형사님이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식으로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요, 범죄의 성립에 초점을 맞춰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사기를 당했는지, 그게 왜 사기인지를 말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 마지막에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라고 기회를 주시니까요, 그때 그 범행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피해 사실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소인 진술 조사는요, 수사관의 언어와 논리로 접근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을 조사해서 처벌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수사관은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힘든지도 중요하지만은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에 전제가 되는 것은요, 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소인은 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게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게 진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고소하시는 사기죄 고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 진술을 하러 가서요, 내가 상대방을 믿고 돈을 줬는데 안 갚는다, 사기당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돈을 편취하는 범죄잖아요. 가해자가 어떤 기망행위를 했고 그 기망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주게 되었는지, 그 기망행위로 돈을 줬다는 걸 밝히는 진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명예훼손죄 진술을 예로 들면은요, 명예훼손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를 훼손할 것이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이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한 말이요, 전파되기 쉬운 게시판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했다든지 하는 공연성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 사람은 전과자다, 또는 저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몇 억을 물어줬다더라 같은 사실을 말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 그 사실이 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라는 이런 범죄 요건에 맞추어서 진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수사관의 의견에 즉각적으로 동의하거나요, 고소 내용을 섣불리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사관은 처음에 들어온 고소장이나 여러분의 고소 진술을 듣고요, 이건 죄가 안 되겠네요, 이건 빼시죠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견을 듣고 바로 동의하고 철회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취하된 고소는요,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고소 취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수사관이 일부 고소 취하를 이야기하면은요, 검토 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왜 고소를 취하라는 건지 먼저 수사관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나서 보충 자료나 법리 설명을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고소장을 제출할 때 그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 관할경찰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소인의 사건의 관할경찰서는요,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의 주거지나 주된 생활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입니다. 만일에 그냥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시면은요, 그게 관할경찰서로 이송이 되고 또 배정이 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차질을 빚게 되고요, 절차가 매우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니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요. 관할경찰서는 범죄의 발생지, 피고소인의 주거지, 그리고 현재지를 기준으로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즉 제 시행규칙 별표 2에 경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서 해당 위치에 따른 관할경찰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의 명칭,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 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관할경찰서로 고소장을 정확하게 접수하셔서요. 절차 지연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고소하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요, 앞으로도 유용한 법률 정보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유익한 법률 정보가 지속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